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오후 5시 49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011만원대까지 소폭 반등을 좀 해준 모습이고 이 정도로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해줬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제 일봉이 특히 오늘 새벽 시간대 쭉 반등이 나오면서 1.7% 정도 양봉 마감을 해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쭉쭉쭉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이런 양봉이 좀 강하게 떴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번에 찍었던 저점 1억 5,700만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FOMC 전에 나온 이 대형 반등 이후의 눌림,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면서 이런 식의 N자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눌렸다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빔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이제 9월 월봉상 양봉을 마감하게 되면 10월 달에도 양봉을 마감하게 될 확률, 요거는 지금 지난 12년간 100%의 확률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9월하고 10월, 바로 23년과 24년 그리고 15년과 16년 4개 년도가 9월에 양봉 마감을 했을 때 10월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9월에 양봉 마감을 했는데 10월에 음봉이 뜬 적은 없습니다. 지난 12년간. 그리고 보시면 9월에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10월에 조금 더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와요. 여기는 7% 9월에 올렸으면 11%가 10월에 올라가고, 여기는 3.9, 28%, 그 다음에 여기 6%, 14%, 2%, 33%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9월 달에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게 되면 3.6% 정도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6% 정도 좀 미미하거든요. 9월 달 상승률이. 특히나 이제 주봉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눌림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해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의 초입 구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0월의 강세장이 좀 폭발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 정도 올렸다라 그러면 요때 2023년에도 3% 정도 올렸고 2015년에도 2.35%, 그러니까 9월 달에 상승률이 미미했을 때 10월에 조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10월 달도 옥토버, 특히나 지금 금리 인하 시즌에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시장에 대한 강력한 이제 상승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이 원인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장면을 담은 만화 이미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소셜 SNS에다가 You're fired 이렇게 AI 생성 이미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표정이 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파월 의장 이후에 새롭게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이 새로 자리에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비트코인도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고, 특히나 이제 반등이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면 10월 달에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1월입니다.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10월 달만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달 연속으로 나옵니다. 11월까지 보시면 특히나 2015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최소 3달에서 4달 정도 그냥 강세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4분기 내내 그냥 강세를 띈다라는 거고, 12월에 뭐 2024년도 같은 경우에 10월에 2.9% 좀 꺾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 10, 11, 12월을 강세를 나타낸 확률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반등이 굉장히 중요한 반등이고, 사실상 이런 10, 11월, 12월까지의 강세를 띄기 위해서 이번에 눌림 자체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롱청상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그런 비트코인에게서 조금 기대할 만한 움직임은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좀 강세를 보여주고 1월 정도의 최고 정점을 찍은 뒤에 또 눌림이 나오는, 아마도 요 정도 사이클 위쪽으로 이제 고점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그 정도 사이클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더리움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좀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포텐셜이 있다, 잠재력이 좀 더 비트코인보다는 위쪽 천장으로 많이 열려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서학 개미들, 한국 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식 자체가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주식인데, 아시다시피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듯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마인의 의장 톰리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에 이제 10년에서 15년 슈퍼사이클이 온다. 특히나 이제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 1월 말까지 이더리움 약 9,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요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소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조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월봉 사이클상 이더리움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 9월이 현재는 음봉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만큼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많이 눌림도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특히나 먼저 빠지고 반등도 먼저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한번 음봉이 상승 추세로 가다 음봉이 나왔을 때 요 당시랑 좀 비슷합니다. 음봉의 형태도 좀 비슷하고, 그랬을 때 이전에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2달 정도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6,000달러 정도 선까지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강세를 점쳐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9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이, 특히 9월에 양봉이 떴을 때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양봉이 떠주는 이런 패턴 자체가 특히나 있었기 때문에, 4개년도나 12년 중에 4년 정도나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2달 정도 양봉이 떴죠. 음봉 한번 뜬 다음에. 그래서 그런 패턴을 노려봤을 때 10월, 11월 정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강세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닷컴 버블이 깨고 나서 물론 엄청난 상승 뒤에 엄청난 하락이 왔던 닷컴 버블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AI 버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냐라고 과거에 닷컴 버블 사태 때의 차트와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위쪽으로 한방 랠리가 남아있다, 그거에 이제 보입니다. 현재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당시 시기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도에 S&P 500 지수와 현재의 차트를 놔둬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관세 쇼크고, 쭉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봤을 때 여전히 어느 정도 이 S&P 500에 대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 남아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파르게 위쪽으로 이제 치솟는 구간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대형 골파기 이후에 골을 메워주게 되면 이후에 반작용, 그러니까 골파기의 반작용이 위쪽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 더 위쪽으로 어느 정도 올려주고 버블이 꺼지는 그런 장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나 이런 지수의 어떤 상관관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이 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항상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이런 나스닥이 여전히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보셨던 월봉 관점에서의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의 강세장, 이런 걸 좀 점쳐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한 번 더 위쪽으로 발산할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연말 랠리가 좀 상당히 강하게 터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올랐던 알트들도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차트를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번 반등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상당히 강한 반등을 지금 했습니다. 주말 내내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락한 다음에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의 바닥 지지가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 내내 거의 움직임이 없으면서 이 바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번에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종의 이제 강력한 매물벽이 이 현재 이번에 찍은 저점 108.6K를 좀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밑으로는 사실 충분히 여기서 이제 크게 내려봤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롱을 많이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손절가는 여기 저점을 손절을 잡고 상방이 또 터지면 강하게 터지는 거고, 하방이 나온다라고 해도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하방을 한번 깨고 올리는, 보통 이제 저점을 한번 깨고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주말에 많이 나오고는 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이 바닥권에서 조금 강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승한 폭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가파르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지금 옆으로 조금 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짧게 111.5K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단기 1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쭉 반등 쭉쭉쭉 나오고 나서 좀 눌린 1차 눌림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봤을 때, 오늘 밤에 좀 한 번 더 한 파동 더 위쪽으로 이제 치고 올렸을 때 115K까지 좀 올려주는 흐름,
그리고 이후에도 눌린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드린 이제 12월까지의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짧게 이제 여기를 손절을 잡았는데 이 111.5K를 손절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흘러내릴 수 있겠죠. 당연히 단기간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해도 상승을 좀 강하게 폭발적으로 했던 이 109K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눌림 나오다가도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적으로 이 흐름을 봤을 때 남은 4분기의 랠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상승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상승한 그 시작점이죠. 바로 109K 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 강세를 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 흐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쭉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이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9월 월봉이 좀 결정되는 날이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FOMC 이후에 굉장히 많이 큰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좀 되돌려주는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찍은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이제 저점을 일단 높여는 놨어요. 저점 높여놨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가서 그 다음에 118K 고점 탈환해주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쭉 위로 올려주는 이런 흐름도 우리가 12월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롱을 상승, 롱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명확한 손절자가 생겨버린 거죠. 바로 이번에 찍은 저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손절가고 앞서 말씀드린 10월에서 12월까지 상승 패턴을 기대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깨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자리를 지금 109K를 깨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그 강세 패턴 자체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딱 109.1K 손절을 잡고 우리가 이런 식의 상승을 12월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고 그만큼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그동안 뭐 사실 FOMC에서도 금리를 결국에 인하를 했고 연내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제 정배로 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띈 거는 맞지만 사실 조정이 좀 굉장히 과하게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한 조정이 왜 나왔냐?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를 이제 차트가 쭉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올라갔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구간은 개미털기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내려와도 손절을 짧게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여전히 좀 상승의 흐름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더리움이 먼저 자발적으로 여기서부터 FOMC 이후부터 쭉쭉쭉 빠지더니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져요. 근데 이제 빠질 때도 이더리움이 먼저 빠지고 바닥도 3,815달러를 먼저 찍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먼저 찍어놓고 반등도 여기서 먼저 해버려요. 비트는 반등을 안 했는데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먼저 반등해놓고 주말 무빙 여기서 이제 흐르다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상승 자체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번에 터진 이력이 패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조금 이더리움 폭발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도 최근에 굉장한 약세를 보이면서 4,000달러까지 깨면서 공포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더리움도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서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죠.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저희가 이제 롱 타점 여기서 이제 잡아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여기 딱 손절 짧게 잡고 지금 단기 짧게는 수익권입니다. 근데 요 정도 수익보다는 여기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짧게 손절 잡고 최소 이제 4,200 이상에서 익절 자리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짧게 잡은 손절가 깨고 내린다라고 해도 요 자리입니다. 이더리움이 좀 지켜줘야 될 자리. 3,960달러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구간은 이제 블랙스완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저점 이하의 지하실 구간이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대를 굉장히 오래 지켰어요. 이 매물대 구간을 오래 지키면서 위쪽으로 상승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3,960달러는 이제 지켜줘야 된다.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로 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더리움은 지금은 짧게 손절 잡고 아까 드린 여기죠. 요 자리 4085입니다. 이더리움 4085 5시쯤에 이제 손절가 잡고 롱을 진입했고
요 자리 이탈되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눌림 구간에서 조금 분할로 잡고 3965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정도 눌렸고 이 정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에도 이제 저점을 깨고 올리는 패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도 저점 한번 깨고 위로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 깨고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4200을 깨고 또 올리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 짧게 잡고 그래도 12월까지 조금 상승을 랠리로 월봉 관점에서 또 고점 돌파까지 해주는 흐름도 조금 이제는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손절가 자체를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조금 물량을 조금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현물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현물보다는 그래도 살짝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두세 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고, 어차피 이 굉장히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려가면 손절하는 거고, 대신 올라갔을 때는 5,000달러, 6,000달러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레버리지를 써서 롱을 진입을 하는 것도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패턴들을 좀 알아봤고 알트들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와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지켜준 코인, 이 베라체인에 대해서 거의 매 영상마다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봉을 보시면 쭉쭉쭉쭉 내려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차트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번 주말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기던 그런 차트랑 굉장히 흡사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오래 횡보를 하면서 그래도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한방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듯이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다지다가 위쪽으로 한방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거든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줬고, 특히나 이 3354 이탈 안 하면 충분히 롱으로 접근할 만하다라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에요. 그럼 요 패턴을 깨면 안 되겠습니다. 저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조금 더 짧게 당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찍은 저점 3664원, 이것도 아까 다 카톡방에서 설명드렸던 분석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지만은 알트코인 특성상 그리고 시가총액도 아직 5천억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쳐주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만 하다. 손절은 좀 짧게 세팅을 했을 때 손익비 좋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베라체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여전히 손절가 그대로 표시가 돼 있죠. 683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알트들을 최대한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를 해주셔서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향후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안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가격적인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위의 일봉을 딱 놓고 보셨을 때 요것도 최근에 이제 찍은 자리를 이제 저점으로 삼아서 심플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저점 4475 정도를 손절을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조금 횡보를 해주다가 옥토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1월 12월까지 어느 정도 고점 돌파하면서 6,800원 뭐 7,2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목표로 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에도 눌림 이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들은 잡아야 됩니다. 이 손절가를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명확하게 잡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비트와 이더리움이 강하게 조금 반등세, 특히 비트코인 위주로 이제 강등세가 나오면서 그 상승률을 조금 상회하는 알트들이 많이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시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트들은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특히 주말에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끝내고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나 최근에 이제 베라도 아직 제대로 못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코인들은 속속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그래도 업비트에 좀 상장을 해놓고 바닥을 충분히 다져놓은 그런 코인들이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도 최근 업비트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리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물량을 세력들도 여기서 이제 한 번에는 못 털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설거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위쪽으로 이제 올려놓고 터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기 마련이고, 그게 조금 이제 화끈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뉴턴 프로토콜 같은 이런 식으로 상장하고 나서 쭉 눌러놓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트리는 이런 이제 작전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더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업비트에 상장해놓고 물량을 한 번에 못 털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물량을 이제 터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트들이 지금 다른 수많은 알트들이 바닥권에서 업비트에 상장시켜놓고 바닥으로는 쭉 이제 내려와 있는 이런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 최대한 잘 발굴해서 이런 식의 상승 충분히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고, 일단은 베라체인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그런 코인들,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의 흐름이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포착을 해서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보여준 그런 약세 흐름 안에서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나온 이 반등 상당히 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반등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그 강세장의 지금 초입 구간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해도 손절은 짧게 잡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도 리스크는 적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10월, 11월, 12월까지의 강세장에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시기다. 이제 눌림이 끝나고 나서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쌍바닥 패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W를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인데, 지금이 이제 그 W자의 두 번째 바닥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차트 분석하면서 오늘 밤에도 나스닥 흐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분석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